안녕하세요. 주식내고입니다. 12월 8일 시장 마감이랑 해가지고 종목들 한 번씩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일단 좀 보자면 이제 크게 굵직했던 이슈들은 뭐가 있었냐면 윤석열 관련 일단 오늘 굵직했던 건 이거죠. 일단은 콜드체인 관련주들이 오늘 이제 코로나 백신 계획 발표를 하면서 오늘 콜드체인 관련주들이 큰 상승이 있었고, 콜드체인 관련주라고 하면 뭐 투비소프트, 서남 뭐 이런 종목들이 있죠. 동아소시오 홀딩스. 저 같은 경우는 투비소프트를 매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실 이거밖에 없어요. 오늘 올라갔던 그다음 물류 관련주, 이제 콜드체인이 물류 쪽이니까 물류에서 이제 뭐 한익스프레스 정도, 태영로직스, 동방 이렇게 좀 움직였고, 그다음 돼지열병 관련해서도 뭐 이글벳. 근데 이것보다 지금 오늘 또 움직인 게 공인인증서 테마예요.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에는 12월 10일 날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한국 정보인증 같은 경우, 한국 정보인증이죠. 이런 게. 그다음에 이제 뭐 한국 전자인증. 그다음에 그동안 코로나 테마로 못 갔던, 코로나 테마주 안에서 뭐 비대면이나 뭐 원격 의료에 가려져 있었던 손소독제 관련주들이 오늘 매집봉을 조금씩 띄웠고요. 매집봉? 윗꼬리? 윗꼬리를 조금씩 띄웠고, 오늘 음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눌림이 좀 있었죠. 눌림이 좀 있었고, 그래서 하나씩 조금 이제, 그리고 오늘 뉴스 떴던 이제 FTA 네트워크 넓히는 이런 뉴스도 있었어요. 이건 이제 SGA 충방이랑 태평양물산을 좀 봐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관련주는 이제 징계가 10일 날 결정이 되죠. 10일 날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내일까지는 좀 재료가 살아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산 시장 보궐선거 예비 후보가 이제 오늘부터 등록이 되죠. 오늘부터 등록이 되고, 박영준 이 사람은 이제 15일 날 출마 선언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관련주가 이제 진양화학, 진양산업이에요. 옛날에는 오세훈 관련주로 좀 엮여서 상승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좀 이제 오세훈 말고 이제 박영준 저 뉴스에 좀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양화학, 진양산업까지 같이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위에서부터 차트 차례대로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진양화학을 먼저 볼 거예요. 진양화학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제가 좀 앞에 매집의 형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점상으로 매집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점상으로 매집을 했다는 거는 뭐냐면, 점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주가를 안 빼고, 그러니까 점상을 만들고 주가를 밑으로 깨지 않은 상태에서 추세를 지키면서 지금 올리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이제 내일 모레가 옵션 만기일이고, 그다음에 대형주들이 어느 정도 큰 상승폭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지금 시장에서 대형주들이 좀 빠지면 지수가 밀려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2%만 돼도 코스피가 한 1.5%씩 빠지거든요. 비율 자체가. 그래서 지금 시장이 밀리는 거는 여러분 어차피 개별 종목 안 빠졌을 거예요. 어. 이게 시장이 막 밀리는데 여러분들 개별 종목이 막 빠진다, 이거는 여러분들 비중이 포트가 대형주 위주에 편성이 됐거나, 아니면 바이오주 있죠. 시총 큰 바이오주, 뭐 시총 큰 바이오주 위주로 좀 편성이 많이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빠져요.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이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는 좀 비중을 많이 줄여야 돼요. 줄여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올라갈 때 뭐 이런 거 지금 대형주들 다 지금 뭐 이렇게 빠지는데, 이러니까 지수가 밀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그 지수는 지금 뭐 지수가 올라갔을 때 대형주들 때문에 올라갔지,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올라가서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은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로 보면 지수가 올라갈 때 이제 대형주들이 있고, 이제 중소형 테마주들이 있단 말이에요. 중소형 테마. 좀 보기 편하게. 이제 이게 지수라고 놓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대형주라고 놓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중소형주라고 놓을게요. 중소형, 뭐 중소형 테마주 이렇게 놓을게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 이게 나오잖아요. 대형주들이 시장을 이끌어요, 이렇게. 그죠? 이게 지수가 상승할 때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대형주들이 상승하는 경우고, 대형주가 상승했을 때는 중소형 테마주는 그냥 안 가거나 밑으로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지수가 지수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이 아니라 그냥 약간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다 내려가다 이런 식으로 이제 횡보하고 박스권을 그리는 구간에서는 대형주는 박스권을 똑같이 그리는데, 대신에 중소형 테마주들이 한 30% 50%씩 급등이 나와요. 돌아가면서 테마들이.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거든요. 지금 그래서 시장이 막 꺾였다,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시장이 정상적으로 대형주들이 조정이 어느 정도 오면서 다른 중소형 테마주들 그리고 중소형 소형주들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동안 지금 지수가 많이 올라오면서 따라서 중소형 테마주들이나 중소형 이제 소형주들, 이제 흔히 말하는 시장에 소외된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오는 이제 그런 시점이 올 것이다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정치주가 될 거고, 두 번째로는 뭐 보안주가 될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섹터나 테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동안 못 갔던, 그리고 다른 상승폭에 대해서 미비했던 그런 섹터나 테마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대형 지수가 어느 정도 고점에 와 있다고 생각했으면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12월 10일 날이 옵션 만기일이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계좌를 여러분들 계좌에서 이제 현금화를 시킬 때, 내가 만약에 중소형주가 5개 있고 대형주가 3개가 있으면 대형주 비중을 줄였었어야 돼요. 그게 맞거든요. 지금 지수가 올라왔던 요인을 잘 생각을 해보면 중소형주로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지수는 대형주가 이끌어야 되는데 대형주 중에서도 진짜 시총이 큰 것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장이 꺾였으니까 엄청 안 좋다, 이제 막 하락의 시작이다, 뭐 빅쇼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수는 이제 고가권에서 박스권을 그리는 거예요. 고가권에서. 이제 고가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는 것 뿐이고, 이게 뭐 급락이 나와가지고 구름대 밑에까지 나와서 여기 막 830까지 가고 막 700까지 가고 이러진 않겠다는 소리죠. 이제는 어느 정도 단기 고점이 나왔고,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이 나올 때, 이때 이제 주식이 급등을 한다. 다른 소형주들이 이제 100% 200%씩 나오는 소형주들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는 눈을 돌려서 이제 실적이 있고, 뭐 반도체도 뭐 좋죠, 실적 있는 회사 좋죠, 좋은데 이제는 눈을 조금만 돌려가지고 테마주, 그다음 소형주, 그다음 중소형주 위주로 매매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매매하기가 편할 거예요. 지수에 대해서, 지수가 왜 올라갔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거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바이오, 코스피 같은 경우에 반도체, 근데 대형주 삼성전자, 현대차, 뭐 셀트리온,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셀트리온 제약, 이런 것들이 지금 지수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죠? 여기까지만 지수 얘기는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목들 하나씩 보면, 자, 일단 박영준 관련주로는 진양화학이 있어요. 진양화학이 있는데, 이 점상 매집을 했죠, 여기서. 근데 점상 매집을 했던 이 가격 박스권이죠. 지금 보시면 이 박스권을 안 깬 상태에서 주가가 이렇게 이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추세를 타면서.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가 진짜 명확하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봤을 때도 손절가가 이렇게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솔직히 밑으로 한번 내려왔다가 이게 가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잡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한 4,000원, 제가 봤을 때는 한 4,100원 한번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자리를 안 깨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내일 양봉이 떠서 이 자리를 이 구름 매물대를 지지해주면서 우상향을 하면, 이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잡아야 돼요. 이 자리에서 손절 4,420원 잡고. 근데 만약에 4,420원을 깨면서 밑으로 음봉이 막 길게 내려온다, 그러면 4,100원 여기서 이제 매집을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상향은 우상향인데, 이게 이제 또 그림을 좀 그려드리면, 이게 우상향 추세를 만들 때 여러분들 이게 뭐 주식 차트라는 게 그림 그리기가 아니잖아요. 자로 막 재듯이 여러분 작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차트가, 그죠? 작도하는 게 아니에요. 추세를 그리긴 그리더라도 이 추세를 밑으로 이탈을 하는 이런 구간들, 위로 매집하는 이런 구간들이 나와요. 이런 구간들이 나올 때 이게 찐으로 하락하는 진짜 하락인지,
이게 찐으로 세력이 털고 나가는 건지 아는 방법은 이제 밑에 거래량을 같이 보면 돼요. 거래량 없는 하락은 사실 의미가 없는 하락이니까. 근데 내가 여기서 매집을 했는데 갑자기 거래량 없이 밑으로 빠져.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됐어요. 심리적으로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투매거든요. 투매가 투매를 불러서 주가를 더 하락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여러분들이 이제 추세 하단이라고 샀던 이 구간이 악성 매물이 돼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해를 하세요. 추세 차트는 절대 뭐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작도하거나 뭐 그리고 딱 맞아 떨어지고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이 내가 생각하는 이 큰 추세 틀이 있고 그 안에서 움직이면 베스트지만 그거를 이탈하는 이런 구간들에서 대응을 하는 대응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제가 지금 보는 진양화학은 추세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밑으로 뺄 수도 있잖아요. 거래량 없이. 그러면 매수 영역이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이게 뭐 내가 지금 샀는데 2% 샀는데 마이너스 10% 15%를 버티란 얘기가 아니라 상황을 보는 거죠. 이게 내일 만약에 양봉으로 이게 좀 떠준다면 양봉을 떠주고 이 4,750원을 지지를 해준다면 4,750원 부근 매수해서 이 4,400원을 손절로 잡고 밑으로 내려갈 때 손절폭이 너무 커지니까 손절로 잡고 대응을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뭐 4,200원 이 구간에서 밑으로 내려줄 때 이 4,100원에서 매수를 하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포지션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대선 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월봉에 보시면 지금 이게 하방 매집 자리거든요.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면서 매집이 들어간 자리예요. 이런 거 하방 매집은 여기 자리를 뚫으면 이거는 이렇게 신고가, 전고점, 이 고점까지도 가는 차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대선주로도 엮일 수도 있는 이제 오세훈 관련주기도 하니까 이거 오세훈이 뉴스가 떴어요. 자기는 이제 대선하겠다고. 그래서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짧게 뭐 이렇게 드실 종목은 아닌 것 같고 진드간이 좀 모아가실 만한 정치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진양화학, 진양산업 있는데 굳이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좋아요. 근데 둘 중에 하나만 하시는 게 좀 나은 것 같고 진양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진양산업도 지금 손절가만 좀 정해 드릴게요. 얘 같은 경우에도 요 자리 4,270원 자리 손절 잡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둘이 어차피 같은 거라서 뭐가 갈지 모르니까 반반씩 담으셔도 되고 뭐가 갈지 모르니까 뭐 반반 담던지 아니면 뭐 나는 대장만 할 거야 하면 옛날에는 이제 진양화학이 대장이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좀 바뀐 것 같기도 해요. 요즘에는 진양산업이 좀 평균 거래량도 많아지고 여기서도 좀 움직임 자체가 좀 더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윤석열 관련주로는 이제 서현이화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게 뭐 윤석열 관련주가 많죠. 뭐 서현이화도 있고 진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서현 탑메탈도 있고 그다음에 뭐 서현 그냥 서현도 있고 그다음에 뭐 덕성도 있고 뭐 덕성 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약간 테마주는 이게 크게 상승 안 한 테마주가 잘 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서현 이화가 이게 큰 이제 자 이것도 좀 중요한 내용인데 자 테마주가 이렇게 있잖아요. 테마주가 1등 테마주가 있고 이제 2등 테마주가 있고 3등 테마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원래 잘 갔던 게 이렇게 가다가 막 딱 점상 들어가고 투자 경고 과열 뜨잖아요. 두 번째 종목은 그제서야 움직여요. 세 번째 종목은 얘가 이렇게 가서 딱 걸리면 그제서야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윤석열 관련주는 요건 것 같아요. 밑에 거 제일 3번. 그러니까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던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상승폭이 좀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매매를 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거 뭐 다 볼 필요 없고 서현 이화나 뭐 모베이스 전자 그다음에 모베이스 요 정도만 딱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서현 이화 같은 경우에도 손절가를 볼 때도 자, 이 30분 봉 딱 켜는 거예요. 이거 보면 이 저점이잖아요. 이거 하락을 멈추는 그죠? 이런 거 딱 선 하나 그어요. 손절 그냥 자, 손절은 단기 손절은 6,840원을 잡아야 돼요. 근데 오늘도 아까 종가에 지수 다 떨어지는데 혼자만 이렇게 양봉을 말았잖아. 그럼 여기도 의미 있는 가격대거든요. 그러면 얘는 매수가는 한 7,300원 정도 매수하시면 되고요. 손절은 이제 7,300원을 보시던지 아니면 여기 6% 구간 여기를 이제 손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가격이 아무래도 고가권에 있기 때문에 좀 매매 경험이 좀 많으신 좀 고수 분들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요거는. 그래서 서현이와는 요 정도. 그다음 모베이스나 모베이스 전자는 모베이스 전자가 대장이기 때문에 모베이스 전자까지만 제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모베이스 전자는 이 정고점이 지금 자 보시면 이 정고점이 여기 있죠. 정고점을 지지를 지금 며칠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런 거는 보통 이제 정고점 지지를 좀 해주다가 이게 일봉을 돌려가지고 이 윗꼬리를 먹으러 가는 그런 이제 캔들들이 발생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손절가는 이제 2,100원 정도 잡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좀 크게 상승이 나왔던 투비소프트, 그다음에 뭐 서남, 뭐 동아소시홀딩스, 코로나 운송으로 이제 이쪽 애들이 그 콜드체인 관련주들이 자 끝난 거냐? 저는 콜드체인이 끝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콜드체인은 계속 상승을 할 수 있는 이슈인데 다만 이게 이 주식이라는 게 계속 우상향은 없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얘가 한 번, 자, 두 번, 그 다음에 지금 세 번째 상승이 나왔는데 이게 세 번째 꼭지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세 번째는 제가 봤을 때 투비는 최종 이제 목표가는 4,400원에서 4,200원에서 400원 정도 상승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을 좀 그릴 것 같거든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 박스권이.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만 3,500원 손절 잡고 매매하시면 돼요. 오늘 저가가 중요한 가격이거든요. 그리고 서남도 마찬가지로 뭐 근데 이게 서남 같은 경우에는 신규주고 시총이 700억밖에 안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총이 조금 마음에 걸려요. 이거는 시총이 뭐 700억이 나쁜 시총은 아닌데 호가창이 너무 얇고 이거는 좀 하기에는 안 맞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콜드체인 할 거면 그냥 투비소프트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투비소프트 뭐 대한과학이나 그다음 뭐 태경케미칼 이런 거 하면 좋죠. 근데 가격대가 너무 높으니까 이런 것보다는 투비 정도 이런 거 하시려면 얘도 그냥 그 30분봉이나 한 15분봉 켜놓고 이 전고점 전저점에서 이 지지를 확인하면 돼요. 이 지지를 딱 켜놓고 보시면 이 전고점 부근 차트가 16,600원 16,600원 지지 라인이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든지 지지 저항은 전고점 전저점으로 지지랑 저항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게 분봉도 똑같아요. 어차피 지금 보시면 얘도 지금 상승하는 이 흐름은 이탈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지금 분봉상에서 상승하는 흐름 있죠. 이 자리를 지금 이탈을 안 시켰어요. 이 상승하는 흐름도 이탈 안 시켰고, 그죠? 지금 상승하는 흐름에 이탈을 여기서 이 구간에서 이탈을 시켜놨다가 다시 지금 이 추세로 올려놨기 때문에 이 종목은 더 갈 수 있어요. 태경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근데 다만 더 가긴 가더라도 이거를 막 초보자가 그리고 나는 차트를 못 보는 사람이 레고가 더 간다 했다고 사가지고 손절도 안 되는데 매매하지는 말란 소리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손절만 16,000, 15,900원만 지키면 돼요. 손절만 지켜서 매매하면 돼요. 매수 타점은 요 구간이 되겠죠. 한 10% 구간에서 분할 매수 들어가서 다음 한번 이제 눌렸다가 자, 제가 그림도 그려드릴게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가격을 밑으로 가격 조정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기간 조정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 추세가 이렇게 그려지니까 이 구간을 기준으로 이렇게 추세가 그려지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이 정고를 확인하러 가는 18,000원까지 돌파를 하러 가는 이 돌파봉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림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신에 내가 생각하는 그림을 이탈하는 요 15,900원을 이탈했을 때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냐? 그거를 좀 집중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5,700원을 이탈했을 때 어떻게 이탈을 할 때 내가 손절을 할 수 있는지 손절할 수 있다면 손절할 수 있는 금액으로만 매수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인인증서 얘기로 좀 넘어가서 공인인증서로 오늘 이제 요 정보인증 전자인증이 좀 고가 마무리를 했는데 얘도 어제랑 마찬가지로 전자인증을 매매를 하실 거면 차라리 전자인증을 하지 마시고 정보인증만 하세요. 왜냐면 이게 대장주거든요. 정보인증이 가야지 전자인증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전자인증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가 충분히 줬고요. 이거는 뭐 들고 계신 분들은 이제 내일이나 한 10일까지 매도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뭐 코멘트 해드릴 부분은 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요 정도? 요 정도. 그 다음에 SGA 충방. SG 충방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매매를 몇 번 했던 종목이죠. 매매를 몇 번 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이게 여기서 거래량이 좀 터져야 돼요. 거래량이 좀 터져야 이게 여기서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밑으로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애매해요. 이게 2,300원을 위로 안착해준 것도 아니고 윗꼬리로 소화는 하고 있는데, 소화하는 그림은 맞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가격 조정을 받았다가 첫 상승이거든요.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받고 나서 첫 상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보통 여기서 조정이 엄청 밑으로 좀 더 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좀 이게 이제 추세도 이렇게도 맞는데 이게 단기 헤드앤숄더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만약에 상승을 하려면 뭐 갭이 떠가지고 이 자리를 이렇게 해서 이 전고점을 지지를 한다든지 이런 그림이 나와줘야 돼요. 이게 지금 21선을 기준으로, 아예 아니면 이 추세 하단 21선을 기준으로 매수를 하시던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게 두 개거든요. 21선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는 거, 21선 손절 잡고. 그게 아니라 나는 만약에 내가 이걸 매수를 하려고 보니까 이 추세를 이탈을 시켰다 완전히. 그러면 요 장기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는 거예요. 1950원을 손절 잡고. 얘는 대신에 장기적인 추세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고, 얘는 단기적인 이 종목이 이렇게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손절가는 내가 만약에 단타 손절이면 2185원 손절 잡고, 내가 만약에 좀 장기적으로 이 종목을 중장기적으로 이제 뭐 끌고 간다 하면 이제 1950원 좀 매매 잡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시장을 먼저 이렇게 딱 전체적인 그림을 보셔야지 내가 다음에 뭐를 사고 내가 다음에 뭐를 준비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뭐 그 정도는 좀 준비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옛날에 그 무료 카톡방을 하나 만들었었죠. 근데 제가 그거를 없앴었죠. 자, 왜 없앴냐면 그때 제가 유료 그 리딩방 한다고, 그 유료방 한다고 해서 그걸 좀 집중하겠다 해가지고 한번 없앴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뭐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되고 있어가지고 뭐든. 그래서 제가 그 카톡방 주소를 그 더보기, 하단 더보기란에 제가 어 카카오톡 주소 링크랑 제가 비밀번호랑 해가지고 같이 제가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뭐 옛날에도 오신 분들 같은 경우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분들한테 뭐 가입을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보시는 분들은 옛날에 이제 원래 계셨던 분들은 알 건데, 제가 막 되게 뭐 많이 이렇게 도와드렸거든요. 저는 그냥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 오셔가지고 괜히 막 싸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정치색 이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조금 그러니까 굳이 분란을 만들고 싶진 않거든요. 저도 그냥 같이 이렇게 좋은 정보 공유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느낌으로 좀 하려고 생각을 한 거라서. 그래서 그렇게 좀 요번에도, 근데 그때 처음에 한번 할 때는 무료방 할 때는 너무 좋으신 분들만 너무 잘 오셔가지고 역시 이게 주식 레고 구독자 분들은 이렇게 다들 좋으신 분들이라 그런지 다들 좋으신 분들만 오셨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조금 분위기가 되게 좋았는데, 그리고 또 그런 분위기로 한번 하려고 해요. 근데 요번에 하면 좀 오래 할 것 같아요. 요번에는 한 내년 하반기 정도까지, 한 6개월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더보기란에 뭐 필요하시면 오세요. 뭐 옛날에 그런 이제 옛날에 또 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오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더보기란에 그거는 좀 남겨놓도록 할게요. 다들 고생 많으셨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